여러분, 오늘은 저와 소통하시는 분들과 어른이란 글로 대화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픔을 함께 하고 있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 참 묘한 기분입니다.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일까? 그 이상의 복잡하고도 오묘한 변화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어른이 되었나 싶기도 합니다. 70이 넘도록 살았으면서 가슴 한켠으로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의구심, 그리고 울화. 나는 왜 조국에게 목을 메고 있는가? 조국 당도 아니면서 이재명, 추미애, 그리고 조국.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어 국민의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추미애는 드디어 경기지사 후보 자리에 올라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나의 아픔은 마지막 조국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 누구이며 무엇인가? 검찰개혁, 조국 수호, 그 외침에 대한 아쉬움일까? 어른이란 무엇일까? 주위를 둘러보다 결국 내 시선이 머무는 곳은 거울 속에 비치는 나 자신, 결국 나 자신에게 머문다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 화가 난다고 바로 터뜨리지 않고, 슬프다고 바로 주저앉지 않는 법을 배우는 과정. 내 감정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기분과 상황도 고려할 줄 아는 돌아봄, 그리고 적당한 거리감을 익히는 연습.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살지, 누구를 만날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어른. 하지만 청구서가 날아드는 자유와 책임, 그 비용을 탓하지 않고 묵묵히 지불하는 모습, 우리가 어른스럽다고 느끼며 살아온 시간들입니다. 모를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용기.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어른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주저함이 없는 유연함을 가진 사람이 진짜 성숙한 어른이 아닐까.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어른이 된다고들 말합니다. 어쩌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그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그어가는 과정일지도 모르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보통 여러 단계를 거치며 어른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노력하면 다 된다고 배웠는데 세상은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변수들, 은과 타인의 감정, 그런 감정들과 꽉 차 있는 사회적 환경, 여기서 큰 벽을 느낍니다. 어느 순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꿀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 말이 입에 붙기 시작하는 시점, 이때부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되죠. 세상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주저앉는 대신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라고 다음 수를 고민합니다.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났을 때 도체 방향을 틀 줄 아는 여유. 그것이 어른의 진짜 실력이 아닐까.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 그 위에서 마주하는 소소한 풍경들, 목적지만큼이나 소중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더 풍요로워지는 삶. 남의 속도가 아닌 숨이 차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나만의 보폭을 찾게 됩니다. 내면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계속 걸을 수 있는 맷집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다 지나갑니다. 길가의 꽃들, 스치는 인연들, 앞만 보고 달리다 놓쳤던 경험들, 이제야 돌아보고
소중함을 알게 되지요. 우리는 정치를 이렇게 봐야 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 열심히 홍보하고 박수 쳐주고 웃어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원사가 나무를 키우는 마음처럼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을 알리는 것을 넘어 내가 꿈꾸는 세상의 모습을 후보를 통해 주변에 정중히 제안한다는 과정이죠. 정치인도 결국 사람이라는 격려. 비판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잘한 일에 대한 확실한 지지입니다.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후보로 하여금 더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정치는 마법이 아니기에 변화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눈앞에 성과가 없더라도 내가 선택한 사람의 철학을 믿고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자 가장 귀한 지지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나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른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나와 다른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내가 진심으로 지지하고 박수쳤던 그 시간과 선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만큼이나 소중한 다른 이들의 생각들이 모여 만들어진 흐름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은 포기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의 정리입니다. 우리는 욕하고 비난하는 것에 익숙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울타리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수년 동안 이재명을 지지했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아팠지만 인정을 했고 암울한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그러나 아픔은 항상 다시 솟아오릅니다. 조국 때문에 아픔이 다시 솟아오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민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고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민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더 이상의 나아갈 의지가 없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아픔이 다시 솟아오른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뛰고 있으며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작은 아픔에도 온 마음이 흔들렸다면 이제는 십수년의 세월을 견뎌온 지혜로 그 아픔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조국을 이해하고 그 아픔을 함께 했지만 오늘 조국이 걷고 있는 그 길 순탄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조국의 모습은 그의 운명일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본인이 겪어야 했던 그 모진 시간들을 지켜보며 함께 아파했던 우리들 마음, 단순히 정치적 지지를 넘어선 인간 대 인간의 깊은 유대였습니다. 그 아픔이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어서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도 쉬이 평온해질 수 없는 것이고요. 누구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누군가에게는 처절한 투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 그 불균형한 운동장에서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것은 초인적인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럼에도 정치는 결국 묵묵히 걷는 것입니다. 돌을 맞으면서도 발이 부르트면서도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면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가 선택한 방식이자 지지자들이 박수 쳐주는 이유입니다. 순탄하지 않는 길을 걷는 사람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비단 승리의 소식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내가 알고 있다는 누군가의 깊은 이해와 공감이야말로
매서운 추위를 막아주는 가장 따뜻한 외투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면 됩니다. 조국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며 지켜봐 주시는 그 마음 자체가 그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커다란 지지대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눈앞의 현실이 여전히 안개 속이고 가시 가득한 길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보내는 이 기다림이 결국 그 길의 끝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길이 험할수록 그 길을 함께 바라보는 눈길은 더욱 귀한 것입니다. 오늘 같이 생각해 보신 분들 감사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